한국 사람은 유럽인보다 약간 유전적으로 많은 것 같다. 아시아에서는 치명률이 낮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마스크, 네. 뭐 손 씻기, 뭐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국가 정책입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 핵심은 어쨌거나 개놈입니다. 그러면 아시아 사람이 조금이라도 치사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유전자 차이가 처음부터 그랬은 게 아닌가 유전자 유전자 차이가? 당연히 이제 의심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스페인하고 이탈리아에서 나왔는데 차이가 있다. 네. 이제 죽은 사람 안 죽은 사람 중증, 경증 이런 거 보니까 유전적 차이가 있다고 나오고 어떤 단백질 특별한 단백질의 경우에서는 동양인과 유럽인이 차이가 나는 게 그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서 기인한다라는 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인 게놈 2,000명하고 그 전장 게놈 2,000명을 싹 다 해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명하고 유럽에 있는 뭐 몇만 개, 뭐 아메리카에 있는 몇만 개 했고 총 한 22만 개 정도의 게놈을 다 끌어모았습니다. 전 세계에. 네. 그러면 각 나라별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는 정보가 있고 네. 그다음에 20만 개에 해당되는 각 게놈의 유전자 변이가 다 있으면 이걸 컴퓨터로 이렇게 돌리면 이 상관성이 나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전적인 상관성이 있으면 많이 죽는 사람 나라 적게 죽는 나라와 그 유전적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잡아낼 수가 있는데 네. 그럼 요걸 자세히 분석을 하니까 실제로 이 유전자 타입이 치명률에 연관성이 있다고 나오는 거죠. 이제 이걸 하려니까 당연히 몇천 명의 한국인의 게놈이 네. 있어야 되고 또 뭐 몇십만 명의 전 세계 그 게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게놈이 저는 사실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유전자인지 DNA인지 게놈이 정확히 말만 많이 어떤 들어봤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DNA, RNA, 게놈, 이 유전자, 뭐 단백질 하면 사실은 굉장히 혼란이 많이 오고 심지어는 생물학자들도요. 생물 학생들도 RNA, 뭐 DNA 이런 걸 하다 보면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잘 정의할 수 있는 정보가 뭐냐라고 하면 주민등록도 있고 뭐 얼굴도 있고 다양하지만 여러분의 정체성은 게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게놈. 그래서 게놈은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의 총합이고요. 모든 유전자, 단백질, RNA 같은 이런 것들의 그 정보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유전체 혹은 게놈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기 이제 유전자 여기 보면 이제 ATG 나와 있는데 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은 어떤 유전자, 단백질에 예를 들자면 뭐 A라는 타입이 있는데 유럽인은 T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저 단백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전자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하고 단백질은 거의 전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 점들이 있는데 그 빨간 점들이 한국인한테만 있는 변이. 아,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자면 유럽인은 없는데 한국만 있는 거예요. 거꾸로 또 한국인 없는데 유럽인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입니다. 저 차이가 단백질의 기능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을 때 작용이 다른 겁니다. 한국 사람은 유럽인보다 약간 유전적으로 저항성이 많은 것 같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좋겠네요. 좋겠네요. 코로나에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요 바이러스에 케이스는. 대해서? 물론 뭐 감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 저기 조그만 차이, 네, 단백질의 저 차이를 이제 이렇게 3차원 단백질 구조가 약간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이게 이제 사람이 저 수용체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잡으려고 할 때 유럽인과 한국인의 요 구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면서 덜 잡히는 겁니다. 살짝 덜 잡히니까 감염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스2, 코로나2의 케이스는 옛날에 사스1일 때보다 이 접촉력이 20배가 높습니다. 이게 이제 천상갑하고 박쥐에서 온 게 유전자 게놈이 제조바 이러면서 게놈이 바뀐 거죠. 이 바이러스 게놈이 바뀌면서 이게 접촉력이 20배나 올라가고 잘 붙는 거죠. 살짝살짝 잘 붙는데 한국 사람일 경우는 조금 덜 붙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유럽 그외 우리들의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자 이렇듯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뭐 전염률, 치사율, 그다음에 우리 건강 이걸 같이 보려면 바이러스 게놈과 사람 게놈을 항상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도 독일은 또 유럽 내에서 조금 그래도 그 치명률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그러면 독일 사람들의 게놈도 그런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독일 사람은 영국 사람이나 벨기에 사람하고 비슷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독일이 성공한 이유는 국가 정책을 잘했고 총리부터 해서 방역을 잘한 겁니다. 처리를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방역 시스템이나 의료 시스템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핀란드 사람은 중국이나 한국 사람하고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한 그 유전자에 재밌게도 핀란드 치사율이 낮습니다. 핀란드도 같은 유럽 사람인데도 핀란드 사람만 유독 팍 이렇게 튑니다. 저희랑 같은 자일리톨껌을 먹어서 사실 뭐 원래 핀란드가 한국하고 같은 계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유전적인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어족도 똑같잖아요. 여수이 그렇죠.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유전자와 문화, 어떤 언어 이런 게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국적의 개념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민족의 개념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비슷한 형질을 가진 인족이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네. 동양인 한국 사람과 유럽의 차이가 날까? 핀란드하고 차이가 날까 했을 때 이제 추측은 어떤 거냐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한국에는 수천 년, 수만 년 전에 지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럽에는 그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마치 이제 옛날 유럽인이 아메리카 인디언 갔을 때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던 이유하고 똑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동양인은 이미 자연 선택적으로 이걸 겪다 보니 이게 아마 면역이 어느 정도는 유전자 레벨에서 이미 그러니까 백신 새로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에 아예 그걸 이제 어떤 면역을 갈 수 있는 그런 거라고도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고산지대 가면은 산소가 없어도 숨 잘 쉬는 거는 그게 된 거 똑같은 거죠. 이런 이제 논문도 이제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남자하고 여자도 보면 사실 이제 남자애들이 같이 계신데 개놈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말하면 종이 다른 동물입니다. 개놈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이제 독일분하고 이 한국 남자분이 어떻게 보면 옆에 저 한국 여자분보다 이 두 남자가 오히려 더 개놈적으로는 가깝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보다 나라가 국적이 이렇게 달라서? 가까운 것보다 이쪽이 그렇죠. 더 저쪽이 다른 거죠. 성별이니까. 그렇죠. 성별이 더 성별이니까.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개놈이 다르니까. 아예 와 염색체 하나 완전히 달라버리죠. 근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 남자가 치명률이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혹시 게놈이라는 상관도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결국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이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유전자로 만들어진 생물체이기 때문에 아까 그 세포 그게 이제 보면 ACE2가 발현하는 게 보면 고환에 많이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미 남자는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 접촉할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노인이 더 잘 걸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으로는 게놈 차이인 겁니다. 예를 들면 10살이었을 때, 20살일 때, 60살일 때 사실은 게놈이 다릅니다. 변합니다, 게놈. 아, 변해요, 뭐 개놈이. 노화 같은 완전 다른 몸이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다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른데 하나는 방사능을 쬐면 유전자가 바뀌듯이 실제로 돌연변이 일어나서 다를 수도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작고요. 그게 많이 변해버리면 암이 되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네. 굉장히 작고 나이가 들면서 이 후천적으로 환경에 적응한 일종의 녹슬듯이 딱지가 붙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은 후천적으로 사실은 이게 다른 게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면역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대사 반응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바이러스 게놈에 훨씬 더 취약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게놈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냐, 뭐 어떻게 하느냐, 다양한 뭐 어떤 사람한테 잘 감염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전파력이 높냐 안 낮냐, 이 모든 거의 기본적 정보는 게놈 있고. 그러면 코로나19도 요 안에 있는 요 RNA까지 다 지금 밝혀져 있는 상황인가요? 완전히 밝혀져. 게놈 분석이 다 끝났나요? 예.